성남러닝과 CMS 에듀 온라인 설명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유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와 수학 교육에 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어와 수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창의력, 서구력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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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어학원 정시원입니다. CMS 에듀 이정입니다. 올해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개편에 따라 국어, 수학 시험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공통과목은 문이과 구분이 없고 선택과목은 진로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문제는 난이도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문이과 학생이 처음으로 같이 시험을 본 수학은 공통과목이 선택과목보다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수학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과 학생은 유리하고 반면 문과 학생은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수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졸업 학점을 채우면 되는데 교육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내년 1학기에 특성화고에 도입되고 일반 계고는 부분적으로 도입됩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전국 고교로 확대됩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합니다. 선택 과목이 대폭 늘어나고 다른 학교나 외부 전문가의 수업도 들을 수 있는 등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인근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과 과목을 개설하거나 여러 고교의 공동 수업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전면 시행을 하려면 그 많은 수업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맡을지, 내신에 어떻게 반영할지, 학생부와 수능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기존 공교육과 입시 체계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네, 요즘 교육 이슈를 영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고교 학점제, 성취평가제 등 학부모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시행을 앞두고 치러진 학력평가 결과가 화제인 가운데 수학을 두고 문이과가 같이 경쟁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들에게는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 도입이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학부모들께서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할지 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선진국들은 융합 인재를 키우는데 아주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이라는 용어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학, 기술, 공학, 인문예술, 수학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사고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변화한다는 자체가 정부에서 융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융합교육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 어린 시기부터 키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고하는 방법, 사고력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변화는 세계 선진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자녀를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에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실제 교육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디지털 문화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산만해지지는 않을지,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학부모님들이 염려가 많으십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학습에 디지털적인 요소가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 문과적 소양뿐만 아니라 이과적 소양도 두루 갖추고 동시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처음 사고력 수업을 배우러 올 때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운다는 생각에 조금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 문제를 푼다, 어떤 정해진 방법대로 주입식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해보고 다양한 호기심거리를 던져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두 원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창의적 생각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어 기반의 창의 사고력 교육으로 유명한 청담러닝과 또 수학 기반의 융합 사고력 교육으로 유명한 CMS 에듀의 교육법에는 특별한 점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담 러닝의 영어 학원은 청담 어학원과 그리고 에이프릴 어학원이 있습니다. 단어나 문장을 암기하거나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요. 다양한 배경 지식과 예술을 기반으로 ESL 언어 능력과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수업 내용은 세계적인 교육 강국들의 교과서의 공통 주제와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다룹니다. 사회, 인문, 예술, 문학,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 네,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영어 교육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기른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프로그램 구성도 일반 어학원과는 분명한 차별화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한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담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고력의 발달 단계를 따라가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지문과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고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서 융합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 사이의 연결점을 찾을 때에는 기존 지식이나 이론을 잘 분석하고 종합해서 다른 관점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대안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연결점을 찾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 위해서는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네, 명료한 특징 설명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 수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고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수업 중에 C2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C2 수업은 프로젝트 특화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날의 학습 주제가 양육 스타일에 관한 것이라면 리딩 지문을 통해서 엄격한 훈육 스타일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리스닝을 통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접하면서 배경 지식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관점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의 양육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의 양육 스타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건데요.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공유할 수 있는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지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팀으로부터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안적인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C2 수업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의 수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청담러닝의 영어 교육은 그저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교실 수업에서는 스마트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탭을 활용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탭 안에는 템플릿이 잘 구현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그날의 학습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날의 학습 활동은 모두 그날의 학습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식들을 연결, 융합, 즉 맥락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관점을 확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의 틀을 만들면서 창의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CMS 에듀의 융합사고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기반의 융합사고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융합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융합교육의 기반은 사고력입니다. 사고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토렌스 박사가 한 말이 사고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발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만큼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학문을 융합할 수 있게끔 기본이 될 수 있는 사고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 다양한 풀이법을 고민해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MS 교육 역시 청담러닝과 맥을 같이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MS 융합사고력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선생님의 발문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MS 융합사고력의 프로그램은 생각하는 아이지, VY, Y 이렇게 연령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세 수업인 생각하는 아이지는 어린 친구들인 만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텔링형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또래의 아이들은 특히나 호기심이 많고요. 직접 조작해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교구와 게임, 퍼즐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고 친숙하게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붙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끌어줍니다. 프리와이와 Y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프리와이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나 퍼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교구를 활용해서 직접 만져보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이끌어줍니다. 마찬가지로 Y 수업에서도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소재거리와 재미있는 게임이라든지 퍼즐 등을 활용해서 교과의 기본 원리 등을 익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 뚜껑 아시죠? 이런 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맨홀 뚜껑이 혹시 왜 둥근지 아세요? 불리기 쉬워서. 네, 아이들도 그러한 답변을 많이 합니다. 원의 가장 큰 성질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즉 폭이 일정하다는 성질이죠. 이때 아이들에게 이런 발문 던집니다. 다른 도형으로 바꾸면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다각형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의견을 던져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줍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정사각형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쉽게 찾아냅니다. 얼핏 보기에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서 원과 마찬가지로 가능할 듯 보이지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모양을 돌렸을 때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있지만 호기심을 가져보지 못한 소재들까지 다양하게 호기심을 이끌어냅니다. 네, 생활 속 소재를 활용해서 더 흥미롭게 생각하고 또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수업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CMS의 사고력 교육은 아이들이 집중하고 학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생님이 혼자서 신나게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생활과 연계된 재미있는 미션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 반성의 과정에 이르는 문제 풀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풀어낸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 방법입니다. 이 교수 방법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발문에 기초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안내자의 역할을 교사가 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조별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별학습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거나 낯설다고 느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한다면 수업에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겠죠. 두 번째는 조별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모방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상호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의견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친구의 설명을 통해 자연스러운 배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CMS에서는 발문과 조별학습이라는 다른 교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사가 발문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CMS 에듀의 교육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발문이 CMS만의 가장 특별한 교수 방법입니다. 이 발문은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 기초한 것입니다. CMS의 M, 이게 바로 메이유틱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산파가 산모를 도와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과정을 보면서 교사가 바로 이 산파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해서 만들어낸 교수 방법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발문을 통해서 이끌어주는 안내자라는 것이죠. CMS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발문을 통해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담러닝과 CMS 에듀의 교육 프로그램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즐겁고 특별한 교육, 수업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규 교과처럼 단원과 진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창의력, 사고력 수업이 아직은 조금 낯선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과 과정은 학년별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력은 얼핏 보기에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놀이에 그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사고력도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원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벌들은 왜 육각기둥 집을 짓고 살까? 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벌집은 어떠한 형태를 지녀야 할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문을 자연스레 이어갑니다. 이러한 발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빈틈없이 연결될 수 있는 형태를 지녀야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도형을 직접 활동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을 찾아내면 선생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문을 통해 확산적 사고를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도형인지 확인하려면 매번 활동을 통해 직접 붙여보는 방법밖에 없을까? 자, 이렇게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을 모두 찾았다면 추가로 또 다른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도형 중에서 벌들은 왜 육각기둥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도형의 넓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이고요. 빈틈 없는 도형 중에 가장 넓은 것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벌들이 육각형을 짓고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벌들이 참 똑똑하다고 귀엽게 답변을 합니다. 청담 역시 기본적으로 레벨별 눈높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의 4대 영역을 평가하는 입학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현재 수준에 맞는 레벨을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을 힘들어하지 않을지 그리고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원어민 강사가 끊임없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의 반응을 아주 예민하게 잘 관찰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사뿐만 아니라 학급 친구들과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응도 빨리 하고 그리고 흥미도도 높아집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들이 주저하는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에 남들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사고력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활동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답을 그대로 배워서 익히는 것은 쉽겠지만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물음의 답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려면 물음 자체는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발문에 따라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요. 테마의 내용이 실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그런 소재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재밌어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듣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 생각해내가면서 답을 찾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수학 사고력을 아이들이 재밌다라고 답변을 하면 많은 걱정들을 또 하십니다. 수학적 사고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수업에 그치지는 않을까 또 다른 염려들을 하시는데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각 테마별로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는 수학 일기, 테마형 문제, 그리고 B형 서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학 일기에서는 아이들이 그 주에 배운 테마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이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B형 서술형 문제는 수업 중에 배우지 않은 낯선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보는 과제입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생각으로 과제에 서술을 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로서 과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 B형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격려해 주신다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수업은 탭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 제작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용 앱인 버프, 미미, 비나톡 등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버프 앱은 단어 외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어 암기를 게임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미미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간단한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나톡은요, 특정한 주제에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사고력은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또 인내하는 과정에서 자란다는 말씀 쉽게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력, 영어, 수학 이 세 단어를 두고 왜 수학학원에서 아니면 영어학원에서 사고력 교육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 그리고 언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어렵게 말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도의 언어 능력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연설문을 한국 사람들이랑 원어민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Having seen this video for just a few minutes, it tells everything which I really wanted to share with you, reflecting 70 years of our work. 한국 사람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 발음 또는 언어의 유창성 등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영어를 하는 건 싫다, 발음이 후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원어민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연설문은 굉장히 좋은 연설문이고 이 영어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언어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깊게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학습 자체가 생각하고 궁리하는 과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학문이다 보니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력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S 사고력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계획을 세우고요. 그 해결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풀이 방법은 없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죠. 이렇게 다른 풀이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고하는 힘, 사고하는 방법을 키워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듯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창의력,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에 관해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영어, 수학, 창의력, 사고력 교육에 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세계의 교육은 학문 간 융합 교육으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청담러닝과 CMS 에듀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목적도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의 융합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모든 학문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각의 툴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청담 러닝과 CMS 에듀의 공동 수강은 융합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MS의 수리사고력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연구하는 토대를 갖추고 청담 러닝의 언어사고력을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여러 분야를 융합하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담 러닝과 CMS 에듀 두 학원 모두 급변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 그리고 생각의 본질을 깨우치는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저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네, 영어와 수학의 융합,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어와 수학 사고력 교육에 관한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다양화, 다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 영어와 수학을 어떻게 잘 융합하고 잘 활용하느냐는 변하지 않는 교육적 본질인 것 같습니다. 청담러닝과 CMS 에듀, CMS 에듀와 청담러닝 이 결합은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